자, 어제 이어서 일과 본문 한번 해보자. 일과 단어는 개인적으로 외우시고 매일 테스트 볼 거고요. 네,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 하면서 우리 하은이 하이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걸 최대한 다 알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기말고사 때 점수를 기대할 수 있어. 아니 기말고사 때인가? 그렇지. 7월달에 보는 거. 지금 이제 너희들은 4월 말에 보는 거잖아. 중간고사는. 7월달에는 물론 다른 타 과목들도 있지만 영어 과목을 봤을 때는 조금 점수가 더 오를 수 있다 라는 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할 게 아니면 따라와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가보자. 첫 번째 문장이야. 잘 보이나? 조금만 크게 해볼까? 크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죠?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첫 번째 문장은요,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자, 물어보는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문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의문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의문사. 의문사라는 건 what도 있고요, where도 있고요, which도 있고요, when도 있고요, why도 있고요, how도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지? 이걸 의문사라고 해.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물어보는 문장일 수도 있고 의문사가 아니라 두더지나 can이나 will로 조동사로 물어보는 의문문도 있어. 자, 여기서 자 의문문은 이해가 됐어. 의문사는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잖아. 자,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었지. 우리가 이 what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런 문장에 what만 앞에 붙인 거라고.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너의 자유시간에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는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는 하니? 너의 자유시간에 하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무엇을 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너는이야. 보통 하니. 이건 뭐야? 전면부라고 했어. 전면부가 뭐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그런데 왜 전면구예요? 여기 전치사가 앞에 반장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왜 가로쳤어요? 얘네들 한 팀이에요. 얘네들하고 물론 문장에서 한 팀일 수 있으나 in your free time은 더 각별하게 한 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면구라고 불러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치사에서 명사하고 놀아요. 그게 전치사의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your free time이라는 건 너의 자유로운 시간 안에, in이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 안에. 너는 하니 보통 그쵸? 무엇을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유어가 뭐가 되겠다? 네, 주어가 되겠다. do가 뭐가 되겠다? 동사가 되겠다. 자, 우리 친구들 일반적으로 이걸 지우면 안 될 것 같고 자, 선생님이 뭐 하나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문장에 있어서는 첫 번째 봐봐. 문장에선 주어와 동사가 있어. 주어와 동사가 있어.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런데 특히 동사에 대해서는 어떤 동사가 있냐면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어. 어제 will이라는 조동사가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 일반 동사도 도와주고 비동사도 도와주는 애야. 도우미 아줌마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불러주면 쪼르륵 하고 따라가고 비동사가 또 부르면 쪼르륵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언제든지 이 조동사는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다시 말하자면 진짜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뿐이야.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고 한다는 건 이런 문장인 거지. 앞에 보자. 자, 봐봐. I am happy야. 이 문장 안 어렵지? 그럼 쉬운 문장에서 찾아봐야 돼. 자, 봐봐. 맨 앞에가 뭐야? 대부분 주어라고 볼 수 있어. 우리 친구들아, I나 she나 he나 we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걔네들은 보통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지금 주격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우선 이걸 주어야.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오지? 맞아. 동사가 와. 선생님 주어는 뭔가요? 문장의 주인이에요. 이 문장의 주인으로서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초인종 누르면 어때? 빠르륵 하고 누가 나가지? 주인이 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주인은 맨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이 주어는 아빠와 같아. 왜냐면 맨 앞에서 모든 걸 책임지니까. 그러면 아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라는 거지. 엄마는 동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주어와 동사는 붙어 있나요? 거의 근접한 거리에 붙어 있어. 거의 이렇게 앞에가 주어잖아. 그럼 뒤에는 동사일 확률이 많아.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자꾸 감을 갖는 거야. 감을 좁히는 거지. 감을 가지면서 얘가 주어네? 그럼 얘는 동사겠네. 뭐 이렇게 외우는 거지. 보거나 외우거나 감을 잡으면서 다 따라가는 거야. 선생님 그럼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았어요. 근데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는 거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런 거야. 근데 선생님 그랬잖아. 비동사라는 건 자 봐봐. 비동사는 3개밖에 없어. am, are, is야. 이 B라는 엄마가 M을 낳고 R을 낳고 is를 낳았어.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얘네들 뜻이 같아. 이다, 있다,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이다, 있다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이다, 있다. 얘네들은 똑같이 비동사야. am, are, is는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갖는다고. 그러면 여기 am이 동사라는 거. am이네? 비동사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감각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로 찾아줘야 되는 거지. 니네가 am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얘가 이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정말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1, 2, 3, 4처럼 인식이 돼야 되는 것들이야.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봐봐. 이건 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I는 뭐냐 이거야. 나는 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그러면 는으로 끝나는 걸 보통 주어라고 한다고 하는 거야. 다로 끝나는 걸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어. 지금 이거 무슨 동사죠, 선생님? 네,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는 오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거 다 적으셨어요? 안 적으셨으면 스탑을 하고요. 그냥 적으세요. 스탑하고 여기 이 노트에다가 적어주세요. 왜냐면 선생님 자꾸 지우면서 진행할 거라서 지울게요. 비동사 외우셔야 돼요. 비동사 am, is, 이다, 있다, 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am의 과거형은 뭐지? was야. a의 과거형은 뭐지? were야. is의 과거형은 뭐지? was야. 얘네들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얘는 현재형이에요. 이거 기본으로 외워줘야겠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was가 am의 과거형이라는 거 알잖아. 니네 과거형 몰라? 봐봐. 나는 잔다야. 이건 현재형이야. 그럼 나는 잤다야. 그럼 뭐야? 이건 과거형이야. 나는 잘 거다. 이건 뭐야? 잘 거다. 이건 뭐야? 미래형이야. 그럼 미래형은 조동사 왜 들어가야 돼? 이런 것처럼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봐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다 아니면 빨리 뒤로 가가지고 쓰세요. 선생님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설명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보어.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이거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보어. 비동사 뒤에 보어.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이런 거죠. 목적어 이런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거야. 니네가 영어를 하면서 이걸 모르면 안 돼. 자, 오늘은 사실은 하할 이 레슨 1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레슨 1을 들어가기 위한 기초 설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마 거의 한 3, 40분짜리가 2타임 정도 나올 것 같아.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비동사 뒤에 보어. 선생님 비동사예요. 맞아요. 비동사 뒤에 뭔다?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럼 비동사 뒤에 무조건 보어예요? 90%예요. 비동사 뒤에 보어예요? 맞아요. 비동사 뒤에 보어예요? 맞아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그럼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1번 문장이고요. 자, 2번 문장 볼게요. I love you 이거예요. I love you. 그쵸? I love you. 또 하나 할까요? She loves me. She loves me.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걸 보면서 막 눈이 돌아가줘야죠.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얘요. 얘 맨 앞에 있는 애들 주어예요? 주어예요.
그럼 주어 다음이니까 동사예요? 맞아요. 동사예요. 그럼 얘는 아빠, 얘는 주어고요, 선생님. 얘는 동사예요. 근데 일반 동사네요. 맞아.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비동사 뒤에 보어,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자,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다 6학년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중1 때 하는 거야. 6학년 때 하는 거야. 6학년 때. 정말.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뭐 쓸 필요도 없어. 일반 동사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는 O로 표현합니다. 목적어는 O로 표현하는 거야. 보어는요 C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SVC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해줄 게 많아가지고 이야기 해줄게. 원래 이 보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명사 보어가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 보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지워볼게요. 이거 다 적었으면 지우시고 연결해서 계속 쓰세요. 선생님, I am happy는요, 비동사 문장이에요. 맞죠? 그러면 비동사 뒤에 보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보어가요,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 명사, 형용사를 모를 것 같은데? 맞지? 맞지? 자, 앞에 보자. 괜찮아요. 네. 자, 명사라는 건 뭘까요? 짧게 얘기해 볼까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1번. 자, 여기에 바구니예요. 여기에 제가 단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쁜, 공부하다, 그 다음에 63빌딩, 그 다음에 하은이, 그 다음에 하엘이, 강내교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라라이투스. 그쵸? 근데 팔 아파. 팔. 그렇죠? 코, 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머저리! 머저리! 아니야,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배고픈. 선생님 배불러요. 지금 밥 먹고 해가지고. 자, 배부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됐어요. 자, 이런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단어에서 우리 하은이 하일이가 명사, 형용사를 가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모르면 다 쓰고 외우셔야 돼요. 명사는요,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호칭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명사라고 해요.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호칭. 이거를 명사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용사예요. 형용사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형용사야,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나는 명사를 꾸며주러 태어났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명사한테 가서 이렇게 막 만져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됐건 형용사는 명사를 되게 좋아한다. 그럼 뭘 좋아하는 거냐? 형용사는 누구를 좋아한다? 명사, 대명사를 좋아한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러 온 거예요. 꾸며주러 왔다. 자, 꾸며주러 왔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니은으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난다. 한국말로 할 때. 니은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멋진 강내교회 이렇게 해볼까요? 또 어떻게 할까? 예쁜 하음, 예쁜 하엘, 키가 큰 오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단어를 보세요. 그럼 감이 오세요. 조금? 감이 와야 돼 지금. 봐봐. 선생님 얘네들 공통점이 느껴지니 혹시? 자, 봐봐. 먼저 니은으로 끝난다. 이거 봐봐. 아하, 니은으로 끝나네요. 게다가 얘네들은요, 뒤에 있는 누구를 꾸며줘요? 네, 명사를 꾸며주게 돼 있어요. 강내교회는 강내교회인데 어떤 강내교회? 멋진 강내교회. 오케이. 하음이는 하음인데 어떤 하음이? 예쁜 하음이. 오케이. 하엘이는 하엘인데 어떤 하엘이? 예쁜 하엘이. 오빠는 오빠인데 어떤 오빠? 키가 큰 오빠. 이러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얘네들이 뭐다? 형용사라는 거죠. 너네 이제 이해됐지? 형용사. 그치? 빨리 가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예쁜 형용사죠. 그쵸? 그 다음 배고픈 형용사죠. 배부른 형용사죠. 다 니은으로 끝났어요. 맞아요? 나머지 다 명사고 얘는 동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저 이거 지웁니다. 네. 지울게요. 자, 그럼 따라오세요. 선생님 지금 보어하다 말았어요. 보어하다가 말았는데
자, 이거 I'm happy예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m a girl. I'm a girl.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같죠? 그쵸? I는 주어, M은 비동사. 비동사 뒤에 보어. 비동사 뒤에 보어.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비동사 뒤에 보어. 어쨌든 기분이 오늘 좋아요. 네, 기분 되게 좋아요. 자, 봅시다. 선생님, 이거 주어 동사, 비동사니까, 그쵸? 앞에는 주어고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 형태, 그 다음에 이게 품사가 뭔지도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해피는요, 우리 친구들 느낌이 오죠? 형용사예요. 맞죠? 맞죠? 행복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입니다. 행복한.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이거잖아요. 근데 I'm a girl 이라는 표현은요. 벌써 어를 붙였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 on, 더 이런 거 아세요? 얘네들과는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뒤에는 바로 뭐가 오죠? 네, 명사가 옵니다. 뒤에는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의 소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I'm a girl, I'm a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문장이 맞는 거고요. 얘도 문장이 맞아요. 그럼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비동사 뒤에 명사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들아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설명해주면 못 알아먹을까봐 또 지금 걱정이 되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I am. 하이라고 할까요? 하은이 하자. 하은이 첫째잖아. 그치? 하은이가 is예요. 선생님, 이거 왜 is 써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 지금, 니네들. 쌤, 얘는 am인데 왜 얘는 is예요? 얘들아, M은요, I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가 뭐 있었어요? M, R, is잖아요. 그쵸? M이라는 건 누구랑 결혼했어요? I랑 결혼했기 때문에 I 다음에 오는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R하고 is 보세요. 얘가 조금 개수가 많죠? 얘 앞에는 복수가 와야 돼요. 복수 주어가 올 때 A가 오고요. is는요, 단수 주어가 올 때요. 그러니까 I나 U가 오지 않는 3인칭 단수의 주어가 올 때 is가 옵니다. 예. 요거는 또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 안 되시면 또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함에는 is예요. 어떻게 보면 함 M은 아니에요. 함 is예요. 함 R 아니에요. 왜요? R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R은 앞에가 뭐가 와야 된다? 복수가 와야 된다고요. 뭐가 와야 될까요? 그러면 shoes, 신발 이런 거죠. My shoes are dirty. 내 신발 너무 더러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 신발은 더럽습니다. 형용사, 비동사 뒤에 형용사. 맞잖아요. 얘는 이 문장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문장이라고요. 그럼 얘는 비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온 거죠. 비동사 뒤에 뭐가 온 거예요?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제가 쓰는 거 한번 볼게요. Ham is at school. 끝났어요. 네. 해석 되겠습니까? ham이는 주어예요. is는 동사예요. 그쵸? 동사 뜻 뭐가 있었죠? 이다, 있다, 하다. 그쵸? 그럼 여기서는 이다가 맞을까요? 있다가 맞을까요? 감 오세요. at school은 뭐가 될까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란 말이야. 얘들아, at이라는 단어 알아? at은 뭐뭐에라는 뜻이야. 어디, 장소에. 그래서 at school, at the mart, at home 이런 거야. 외워야 돼. in이라는 건 뭐지? 어디 안에 이란 뜻이야. 그러면 in the 뭐예요? in the morning. 그쵸? 그다음에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 안에라는 표현. 얘도 다 장소에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뒤에 전명구가 기본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으면 혼자 있지 않고요.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at 다음에 명사, in 다음에 명사. 그래서 내가 전명구라고 했잖아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쵸? 좀 빠르면 앞으로 가서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이거지. 선생님,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비동사 뒤에 명사 보어. 그 다음에 뭐죠? 비동사 뒤에 전명구. 전치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뜻이 뭐냐면 100% 있다가 되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민은 학교에 있다래요. 얘만 있다라는 뜻을 썼죠. 그쵸? 얘는 이다인데. 맞아요? 얘는 이다. 얘도 뭐예요? 이다라는 뜻이잖아요. 해석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소녀입니다. 나는 하민은 학교에 있습니다. 쌤, 이게 뭐예요?
비동사 문장의 전체예요. 비동사 문장이, 즉 비동사 문장이라는 건 동사가 비동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 자, 잠깐 정리할 때 앞에 보세요. 선생님한테 내용을 알고 싶으면 한 번에 끝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던가 아니면 지금을 더 다시 한 번 듣던가 필기를 하면서 외우고 테스트를 봐야 거기서 진짜 7, 80%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문장은요. 문장에 규칙이 있어요. 문장이라는 건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동사라는 건요. 비동사 문장이 있고요. 일반 동사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는 비동사 문장이죠? 여기는 일반 동사 문장이에요. 일반 동사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럼 일반 동사, 비동사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I am, 예를 들어서 I am, love 이렇게 쓰는 경우. 선생님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 왜냐면 얘는 비동사인데요. 얘는 일반 동사예요. 동사를 두 개 다 썼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아빠는, 앞에 있는 주어는 아빠다. 근데 뒤에 있는 동사는 누구다? 엄마다. 근데 엄마가 두 개 나왔어. 엄마가 두 명이나 있다고. 집에 갔는데 하마하이라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집에 갔는데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두 명이야. 있을 수 있니? 없잖아. 그래서 문장에서는요. 반드시 한 개의 주어와 한 개의 동사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비동사만 있는 문장이냐 일반 동사만 있는 문장이냐를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am이나 love처럼 두 개의 동사가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비동사 문장인데 비동사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다 알려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도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네, 그냥 이게 다예요. 비동사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비동사 뒤에 명사 보어, 비동사 뒤에 전명구 끝. 오케이? 네,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일반 동사라는 거죠. 자, 비동사 뒤에 보어,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적어는 감사하게도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빨간 거 어디 갔냐? 저기 있다. 해석을 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 목적어는요, 해석을요, 을를, 에게, 을를, 에게, 을이나, 르리나, 에게로 해석하면 목적어입니다. 예, 을이나, 르리나, 에게 이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는요, 너를이 되고요, 미는요, 나를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친구도 혹시 이것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제 느낌엔 혹시 이거 아십니까? I, my 이런 거?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아세요? I, my, me, mine. 본 적은 있지? You, your, you, your. 이거는 너의 거니까 you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얘는 나는이에요. my는 나의예요. me는요. 나를과 나에게 두 개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목적격이거든요. 목적격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주격이에요. 주격이라는 건 뭐죠?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라는 자리는 따로 없어요. 근데 소유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뭐의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my는 나의, you는 너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you는 뭐죠? 너를, 너에게로 해석이 두 개로 됩니다. 왜냐면 목적격이니까요. yours는 뭐예요? 너의 것 이렇게 됩니다. my는요. 나의 것, 이거 소유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she loves me 이런 거에 me에다가 갑자기 I를 집어넣어요. 그럼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I는 주어의 자리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야 돼. 얘들아, 이 주격은요 목적격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얘가 목적어 자리예요?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일반 동사 나왔니? 네.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격을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I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는 뭘 쓴다는 거야? 목적격 U라든가 아니면 me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야. 근데 이 U가 앞에 있는 주어, 주격에 나오는 U랑 비슷하게 생겼지. 똑같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를 너는이라고 해석을 안 한다고. 왜냐면 U의 목적격은 똑같이 U야. 얘네가 생김새만 같은 거지 이거를 쓴 거야. 이것도 지금 외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일반 동사 하다가 잠깐 또 인칭 대명사로 넘어왔는데 그녀의 머리는 매우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그럼 그녀의 머리는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her hair예요. her hair. she hair 아니고요. 왜냐면 그녀의라는 소유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she가 her로 바뀌는 거예요. her hair고요. 얘가 는으로 끝났으니까 주어입니다. 이거 아직 어려울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아름답다라는 건 자, 동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 잘 보세요. 참 지금부터 제가 되게 복잡한 걸 설명을 하는데 동사에는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랬어.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두 개 다 쓰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비동사를 쓸 것인가 일반 동사를 쓸 것인가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럼 아름답다라는 일반 동사가 있냐고. 얘들아 아름답다가 동작이니? 동작? 동작. 일반 동사는요. 주어의 동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웃다, 뛰다, 수영하다, 배처럼 이런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보통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비동사는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 마음의 상태, 상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건 비동사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치? 그래서 얘는 아름답다를 뭐로 하냐면 이다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거죠. 이다 아름다움. 이해되세요? 그럼 이다가 뭐예요? 비동사잖아. 근데 her hair가 단수 취급을 하면 is. 이거는 beautiful 되는 거. 아니 pretty 이렇게를 바꿔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가 이다 아름다움으로 영어로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제 비동사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동사 문장은 없어요. 왜냐면 아름답다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거를 이겨내셔야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그래서 뭐가 된다? is pretty가 된다. 그럼 이 문장은 비동사 문장이 되는 거고 비동사 뒤에 뭐와 형용사 온 거예요. 비동사 뒤에 뭐와 형용사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일반 동사 설명하다가 말았거든요. She loves you. I love you. She loves me.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온다고 얘기했고 목적어는 을을이나 에게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한다. 나에게 아니죠. 나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특이한 거 없어요? 여기는 러브에다 s가 없는데 여기 러브에 s가 있어요. 우리 친구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뭐예요? 보세요. 이 러브즈는요. 우리 친구들 러브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s를 붙인 거예요. 왜 붙였을까요? 맞아요. she, 주어인 she가 3인칭 단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인칭 되면서 또 들어가네. 단수. 그쵸? 이게 굉장히 1학년 문법 영어를, 초기 문법 영어를요, 막 한 두세 달 거를 한꺼번에 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자,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1인칭 단수가 있어요. 1인칭 단수가 뭐죠? I예요. I. 나는 이라는 뜻이죠. 단수. 1인칭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까? 자, 봐봐. 우선은 그럼 2인칭은 뭐냐? 2인칭 단수는 U다. 그럼 3인칭은 뭐냐? 3인칭 단수는 뭐냐? She, he, it이다. 뭐 이런 거야. 나한테 있어서 가장 가까운 1인칭은 뭐냐? I다. 그러면 나는 1인칭이야. 그러면 2인칭은 뭐냐? 내 앞에 있는 너다.
그럼 나와 너가 있다. 그럼 쟤는 뭐냐? 3인칭이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제일 가까워. 그래서 나는 1인칭. 나가 1인칭. 근데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네 앞에 있다. 바로 2인칭. 근데 나와 너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애는 누구냐? 3인칭. 그녀, 그거. 네. 그래서 she, he, it 이런 애들을 3인칭 단수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자, 잘 들으세요. 3인칭 단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난이도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릴 때 3인칭 단수는 우선 she, he, it이라고 봅시다. 3인칭이에요. 나와 너가 있을 때 상대방 다른 사람. 얘네들이 주어로 나오잖아요. she가 주어로 나오고 he가 주어로 나오고 it이 주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가 왔을 때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주어가 자 3인칭 단수 설명드렸어요. 지워볼게요. 이걸 모르시면 쓰셔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뭐일 때는 단수일 때는 동사에 어떤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에 동사 끝에 뭘 붙여요? s나 es를 붙인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준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단수니까 안 붙여주잖아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설명했어요. 자, 문제는 자, 영어 문장은 크게 어떤 문장으로 나눠진다? 비동사 문장과 일반 동사 문장으로 나눠진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s나 es를 붙인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비동사 뒤에 보어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건 지금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잘 보세요.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하은이와 하엘이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지금 편의점에 딱 들어갔어. 편의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음료수를 이제 먹으려고 오렌지 주스를 딱 샀다. 오렌지 주스를 딱 뒤에 보니까 오렌지 주스야. 와 이렇게 생겼어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오렌지 주스 뒷면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라벨이 붙여져 있는 거야. 오렌지 주스 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성분 이렇게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렌지 주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거를 얘기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오렌지 과즙, 오렌지 과육 갈았어요. 뭐 구연산, 정제수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 모든 게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문장을 찢어보고 문장을 열어봤더니 도대체 문장 안에 뭐가 있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어다, 서술어다, 보어다, 또 목적어다. 요게 문장, 성분, 키워드 4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4개가요, 국가대표 애들이에요. 자, 문장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뭐 있을까요? 부사도 있어요. 감탄어도 있고요. 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접속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전치사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다기보다 국가대표로 4명만 뽑은 거예요. 문장 안에 가장 기본적인 애들 누구야? 주어. 서술어가 동사예요. 네, 보어,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죠. 쌤 기억나죠? 비동사 뒤에 보어, 일반 동사 뒤에 그렇죠.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비동사 뒤에 보어, 보어는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 너는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3가지 있는데 아까 한 거 금방.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지. 비동사 뒤에 명사 나오지. 비동사 뒤에 전명구 나오잖아. 그래서 아까 문장이 뭐였어? I am happy. 그다음 또 2번째 문장이 뭐였어? I'm a girl. 3번째 문장 뭐였어? Home is at school. 있잖아.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올 수 있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데 목적어는 을과 에게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쵸? 보어는 형용사 보고 명사 보고 있는 거고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는 거고. 근데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가 2개 이상 있을 수 없다. 즉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뭐 할 수 없다. 섞을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가볼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